네, 오늘 점프 멘토링 강의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명재욱 멘토링님과의 만남은 우리 멘토들과 만남의 마지막 미팅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득력에 관해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우리 지금까지 창의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 정의 요 강의들은 있었는데 설득력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분야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인데 오늘 명재욱 멘토님 통해서 강의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될 새로운 퍼스펙티브들을 좀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지아 먼저 한번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이지아입니다. 아, 16살 끝이, 같이 16살 같이 뭘 더 바라세요라는 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고 이대기 목사님 잘 아시고 명재욱 교수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환경공학 가르치고 있는 명지욱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도 예전에 이태경 목사님이랑 저희 아내가 같은 교회를 미국에서 다니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그러면 우리 재원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조인 시키고 우리 강의 이어가고 순서는 강의가 한 전반부에 있고요. 후반부에는 좀 질의응답식으로 미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이제 질문에 당황하는 시간이 있도록 할게요, 교수님. 네,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쉐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예. 네, 오늘 제가 뭐 설득력이라는 어떤 이거를 맡게 되었는데, 어,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저는 뭐 매일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강의들을 또 다양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뭐 어린 학생들을 그다음에 저보다 훨씬 더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도 강의를 하고 매일같이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런 주제는 정말 처음이어서 저도 고민이 좀 고민이 많았고 아까 최 목사님께서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제가 어떤 설득을 해왔는지 인생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설득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설득을 가르칠 만한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약간 거짓말 섞어가는 강의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냥 제가 어떤 설득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덕분에 제가 어떤 설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특별히 고민해보지 않았다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그냥 그래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그동안의 이제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태어나서 22년 동안 이제 계속 대전에서 이제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대학 생활도 하고 대전에서 어,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중간에 몽골에 이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략 한 9년 정도 시간에 이제 뭐 유학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직장도 잡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대전에서 한 지금 한 4년째 지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러니까 대전이랑 미국 대전밖에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요. 뭐 왜 서울 뭐 이런 데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중간에 몽골 좀 갔다 오면 굉장히 좀 단순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대전, 미국, 몽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봤고
어, 요게 제가 그냥 쭉 적어봤는데 혹시 요게 뭔지 어, 혹시 그 이게 뭘까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혹시? 장래희망? 네, 맞습니다. 장래 희망을 어렸을 때부터 순서대로 적어봤어요. 순서대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그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유치원 버스 기사, 중장비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싶었고 특히 유치원 버스 기사가 되게 오랫동안 되고 싶었는데 유치원 다녔을 때 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기사분이 계속 어른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커서는 어린이 노래를 틀어주는 그런 기사가 돼야지라는 거를 유치원 내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끝나고 이제 뭐 중장비 기사 경찰관 이제 흔히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딱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언젠가 새겼고 그다음에 회계사라는 것도 내 성향이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갑자기 이 환경이라는 단어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 환경부 장관이라는 되게 어마어마한 타이틀도 요거는 어 그 어 하여튼 뭐 누구한테인가가 뭐 장관이라는 게 뭐 이제 국가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꿈을 좀 꿨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 진짜로 막 이제 실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환경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는 꿈. 그래서 요거는 한 중학교 환경 운동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제 또 대학 교수라는 이제 꿈을 이제 갖게 되었고 예 그렇게 달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요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환경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이건데 제가 이제 어떤 대학 교수로서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결국에 어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략, 제 시간이 한 100이라고 하면 학교에서의 시간을 85 정도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쓰는 것 같고요. 나머지 45는 이 환경 문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연구라는 게 뭐 논문을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려면 또 연구 어떤 자원,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연구 제안서를 쓰는 시간이 한 45 정도 되는 것 같고, 기타라는 거는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중 강연, 뭐 아니면 어디 심사 같은 것도 다녀오고 뭐 이런 조금 더 이제 기타 부수적인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는 제 일에서 연구, 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품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설득이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내가 뭘 이렇게 큰 설득을 하고 있나 내 삶에서 생각해보면 연구, 교육 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설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라고 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자리를 맡고 있는데 교육자로서 어마어마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교육 서비스 제공자인 거고 학생들이 그 서비스를 받는 이제 또 주체들이죠.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게 설득이 안 되면 확실히 그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퍼줄 수 있는데 그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고 어떤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주장을
가능하면 이제 설명해보자 뭐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설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설득을 했을 때는 제 강의가 정말 깔끔하고 저도 만족스럽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제 어떤 이 교육자로서의 설득 과정이 완성이 되는 느낌인데 또 어떤 날에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매번 들었는 게 요게 흔히 말하는 이제 강의 평가라는 거를 저는 이제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아마 학생들 요즘에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뭐 그런 게 있다고 전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학교에서도 매 학기 중간 기말 뭐 이럴 때 저도 학생들을 평가하지만 학생들도 저를 평가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여다보면 제가 그게 설득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만족스러웠다. 그들이 뭔가 배운 것 같다, 만족스러웠다고 대답하면 내가 내 설득이 먹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불만이 많고 그들이 뭐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는 이제 설득자로서 사실 망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자로서의 설득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정말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게 어떤 과거에 있었던 대학 강의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뭐 앞에다가 뭐 띄워놓고서 학생들한테 그냥 책 넘어가면서 설명하는 것 그런 건데 이제는 정말로 학생들과의 이 상호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학생들 설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교수로서의 엄청난 시간을 이 강의 교육자로서 쓰고 있는데 결국에 내가 그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또 느꼈고 그다음에 또 아까 한 부분이 이제 연구 부분인데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내 연구가 국가, 기업 등의 지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항상 설득을 해요. 요거를 이제 다른 시간에 쓰는데, 그러니까 제 이제 어떤 일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치고 그다음에 계속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계속 이 국가랑 기업에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 글을 쓰거든요. 제가 요 컴퓨터 화면은 그러니까 어떤 제안서들이 그동안 제가 썼는지를 그냥 그 폴더에서 그냥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 뭐 한국 연구재단, 한국자동차 뭐 이런 뭐 필리핀 정부에다가도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만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 어떤 연구 자원을 받고 연구비를 받고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제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제 연구가 사실상 진행이 안 되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설득을 하고 있다 이 부분날 거를 어 뭐 사실 뭐 어떤 설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내가 그 설득을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제 인생에서의 어떤 설득?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공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인생에서의 가장 큰 설득 두 가지를 뽑으자면 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갈등, 이제 진로 탐색에 있어서의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환경을 좋아하는 거고 이제 어떤 직업, 어떤 분야 선택을 있어서 환경공학을 한다는 거를 부모님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예, 요즘에도 이제 학생들도 뭐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된다면 이제 뭐 학과를 선택하고 이제 이럴 텐데 소위 이제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이런 것들이 확 나뉘잖아요. 뭐 진짜로 이제 말 그대로 수능 성적대로 쭉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고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그 인기 직종 인기학과, 그다음에 비인기 직종 비인기학과 같은 게 있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항공공학은 그 비인기학과 쪽에 이제 놓이는 이제 학과입니다.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그 어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종들이 아무래도
인기 학과 쪽에 들 것 같고 이게 조금 어려운 데들이 이제 비인기 쪽인데 환경공학이라는 데가 아마 이렇게 막 선망받는 직장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어 예, 그러니까 뭐 이걸로 인생 역전을 하고 뭐 이럴 만한 분야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그닥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무지 좋아했지만 제가 환경공학을 한다는 걸 굉장히 설득하는 과정을 오래 거쳐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뭐 친구들이랑 정말 변사반도 가가지고 이런 뭐 환경 정화 활동 같은 거 그런 거뭐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떤 컴퓨터 화면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뭐 과학 시간 뭐 수업에서 뭐 에세이 같은 것 뭐 그런 숙제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 것들이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이게 환경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관심사가 여기서 딱 드러나요. 일단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특히 환경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 제가 뭐 하나를 좀 들여다봤는데 과학 에세이라는 파일인데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다 어떤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환경 프로그램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울었던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굉장히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다른 걸 추천하시지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어떤 분명히 이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도 어렴풋이 그냥 그 어려움이 좀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도 이런 환경 사진, 환경 다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가슴 아파했었고 그래서 좀 유별나게 적극적으로 환경 활동 같은 것들에 좀 참여를 얘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 대전에 보면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1년에 몇십 시간 봉사활동을 태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환경운동연합으로 가가지고 그 봉사활동 시간 뭐 그 시간을 다 보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원참여위원회라고 계속 제가 보이니까 중학생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시켜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 대전역 앞에 가가지고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저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큰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집에서 상당히 먼 이제 여기에 뭐 버스 타고 가가지고 뭐 하고 이러는 게 나름 그때는 이제 큰 결정이었던 거고 뭐 이런 것도 뭐 제가 중간에 이제 몽골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몽골에 가서는 사막화 방지 활동하는 이런 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대전에 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카이스트인데 진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카이스트 가가지고 환경공학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환경공학이라는 분야는 몰랐고 그냥 환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환경공학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에 환경공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응용공학동이라고 이제 카이스트에 있고 요 당 안에 신앙치 교수님이라고 환경공학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 그래서 요 분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시절에 약간 이런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기회였죠. 이런 것들. 전에 가가지고 합천이라는 게 이제 카이스트 바로 앞에 있는 하천인데 뭐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 있는 수질 같은 거 조사 같은 거 해보고 막 이런 활동들에 참여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 요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만들었어요. 막 좀 드러나게 내가 정말로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정말로 어 환경공학이라는 그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또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가지고 여기 이 학과에 가게 되는 거를 이제 또 허락을 받게 되었고 또 굉장히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요 방이 이제 제 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요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뭐 이 설득의 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만큼 또
저한테는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도 저 스스로를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건지. 그 시간을, 어, 거쳤던 게 굉장히 이제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이제 인생의 설득이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설득, 몽골에 간 건데요. 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 사실 아버지랑 또 연관이 있는 건데, 어, 저는 어, 이제 군대를, 어,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교 때, 뭐 현역으로 갈 수 있겠고, 그 당시에, 병역특례라고 회사에서 2년인가 3년 동안 일하면은 군대를 이제 인정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제도 테크노밸리라는 데고, 참고로,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긴가 있고, 지금 제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때 그 병역 특례라는 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한 요 정도에 있는 컴퓨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휴학하고서 이제 2년인가 2년 반 정도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면 되는 이제 병역 특례였고, 이제 저로서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회사원 월급을 받아가면서 2년 정도 근무하면은 군대가 해결이 되고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바로 집 옆이었으니까 집에서 어쨌든 출퇴근하면 되고, 돈 쓸 것도 별거 없는데 돈은 벌고, 돈을 사실상 처음 벌어보는 어떤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괜찮은 수입원이 생겼고, 저로서는 그냥 쌓이는 돈 같은 그냥 개념으로, 이거 참 괜찮다. 그 부모님도 굉장히 그래서 좋아하셨고, 바로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한 3, 4개월을 이제 시간을 딱 보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이런 거를 소개시켜줬어요. 제 학교 선배인데, 코이드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아마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프로그램이 좀 작아지고, 뭐 없어지고 뭐 이러는 중이었는데, 이제 저 때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해외 봉사 단원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보내는 해외 봉사, 완전히 이제 정부에서 보내는 이제 해외 봉사 단원이고, 그 당시에는 이게 또 군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2년 반을 다녀오면 또 군대가 된다고. 그래서 어 갑자기 그냥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볼까라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추구합니다.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몽골 이런 데는 저랑 정말 안 맞거든요. 막 뭐 옛날 교회에서 단기 선교 이런 거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경험이 없고, 그냥 고생하고 이런 거 싫고, 어 뭐 봉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환경을 위한 봉사는 했지만 다른 고생하는 류의 봉사는 또 안 했어요. 또 그런 쪽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확 마음에 푹 되었고,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뭐 부모님과 얘기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 설득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안전하게, 그다음에 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여기를 가려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저도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 고민의 시간을 이제 한 여기서 이제 근무는 한 3개월째부터 한 3개월 정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 여기 만족하는데 또 어, 마음속에 정말 정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확실히 안 서는 거예요. 스스로 확실히 안 설고, 또 여기를 가자니 내 성향상 또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왜 여기를 내가 가고 싶다는 거지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어, 어느 날 이제 여기서 퇴근을 하는 길에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요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이라는 노래인데, 음, 이게 뭐야?
화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넘길 수가 없네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노래인데 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구절 중에서 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가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굉장히 꽂혔어요. 요 노래에서. 그래서 그냥 그 날 결심을 하게 됐죠. 아, 내가 갈 길은 이제 딱 여기다. 그래가지고, 어, 나는 정말로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미국 가겠다라는 그 결심을 그냥 요날 하게 됐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회사에 있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부문제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코이카에 안 되면은 또, 네, 또 대책이 없어지는, 그날 이제 퇴사를 하고, 코이카 지원을 하고, 이제 다행히 돼가지고 몽골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 설득이 진짜 만만치 않고,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했어요. 몽골에 가면서 뭐, 이 파브아이마 호몽종합학교라는 몽골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서, 여기, 제가 있고,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외국인은 없는, 도시 전체에서 한국 사람 하나 더, 저랑 같이 코이카 단원이었고, 코이카 같은 이제 일본의 자이카라는 재단이 있는데 자이카에서 2명, 일본 사람 둘, 미국도 또 동일하게 코이카 같은 이제 피스코프스 평화봉사단원 1명, 총 도시 전체에서 외국인 5명 이런 도시인데 여기에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컴퓨터를 뭐 요런 이제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방과후 한국어 수업 같은 거 하고 요런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언론에 나온 그게 또 이게 뒤져보니까 이제 있어서 그냥 재밌어서 뭐 하여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 갔으면 이런 거는 언제 보겠어요. 예, 뭐 제가 뭐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이런 역할로 갔다 보니까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정말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여기 안 갔었으면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로 잘 결정했다. 스스로를 또 잘 설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 이제 몽골에서의 삶의 훨씬 더 사실 큰 부분은 이 몽골 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제 몽골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시점,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어떤 뭐 단기 선교 활동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 참여해 본 적이 한국에서 한 번도 없거든요. 다 그런 것들을 그냥 맨날 동원 다녔는데 그냥 매일같이 그런 활동들이 연속적으로 되는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참 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설득
과정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누고자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어, 저는 어, 혼자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은 그냥 꼭 내가 그걸 설득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계속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설득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의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큰 설득을 지나면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설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남들을 설득하려면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설득이 안 되는. 예.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그걸 예를 들자면 제가 조금 설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없는 것들을 전달할 때는 그냥 어디 써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는 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 연기를 아무리 해도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예,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니면 내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전달해야 되는 것들을 전달하면 그들도 내 진심을 아는지 이해를 안 하고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설득하고 한다면 일단 스스로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 또 어떤 하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또 반대쪽에서는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하나가 굉장히 뭐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인생의 다른 부분을 내려내야 될 분들,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몸소 보여줘야 되는데 나 벌써 준비 다 했어. 음,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몽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른 부분들, 어떤 뭐 돈을 벌고 뭐 어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환경공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떤 끝날 문 닫아줘. 왜 이렇게 늦게 문 닫아줘.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응,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끝날 거야. 그래서 환경공학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요걸 선택함으로써 그러니까 잃는 것들이 굉장히 그 잃는 것들을 감수하고서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느낀 게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설득의 과정들이 저랑은 또 다른 유형의 설득 과정들이 있었고 아마 또 다른 전략들이 유효할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이런 것들이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오늘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혹시 또 나누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설득력에 있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가 점프에서 설득력이라는 잘 쓰지 않는 그 단어를 핵심 가치로 놓은 이유는 살아보니까 모든 게 설득에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음, 목회자의 설교도 사실은 설득이에요. 그렇죠. 그걸 네, 우리가 논증이라고 아주 어려운 말을 쓰지만 음, 마음의 창을 우리가 억지로 열어서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결혼하는 것도 가장 큰 설득의 맞습니다. 논제였던 것 같아요.
응, 응, 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으면 프로포즈 못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의 대화가 상당히 폭력적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의 믿음을 음, 상대방에 강요하고 나의 진리가 너의 진리보다 맞다라는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설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좀 그런 능력이 더 쌓였으면 하는 마음에 설득력이라는 것을 우리 핵심 가치로 선정을 했고 또 오늘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아주 실용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화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질문을 막 엄청 많이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지아하고 재원이 혹시 오늘 들었던 설득 이외에 또 이제 재원이 조금 늦었지만 저기 그 멘토님이 카이스트 과학의 환경공학 교수님이시니까 또 재원이가 과학과 신앙의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혹시라도 그런 쪽에 질문이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주제에 제약받지 말고 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대희 목사님 나가신다고 하니까 인사하고 그러면 우리 질문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자, 질문을 이어갑시다. 우리 방식 알잖아. 질문은 없어. 질문 안 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야. 오빠, 음. 재원이 질문 있어요? 아니요. 아, 질문 없어요? 오케이. 네. 지아? 어, 교수님은 아내한테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흔한 눈빛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어, 안 그래도 저도 설득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였긴 했는데 방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결혼하고 네, 그 미래의 배우자 될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정말 이게 너무 큰 설득이니까 그냥 뚝뚝 틀어서 그냥 그걸 그냥 뺀 건데 음, 네, 일단 프로포즈는 뭐 노래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지를 썼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그 편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 오글거리는 그 내용들 중에 결국에 그 설득의 다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 또 가정을 또 계획하는 것,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녀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가정 계획?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설득이더라고요. 여기. 음. 예. 우리가 애를 키울 수 있다라고 또 하는 그 과정들도. 네. 정말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설득인 것 같아요. 네. 재원이 혹시 생각해보고 하나 질문 생각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교수님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 뭐 제가 정확히 그 전문 분야는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저는 이제 우리 구원과 천국에도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기독교 안에 스펙트럼 안에서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큰 맞습니다. 부류종의 믿음이 있는데 그런 한편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풍성하게 네. 스트라이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신앙관 안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크리스천에게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뭐 신앙관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흔들릴 때도 그냥 사실 많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하는 순간, 어쨌든 확신을 갖는 순간들은 결국에는 이제 신앙관 때문에 된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거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안 돼. 아이고 미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 환경 오염을 그러니까 하는 게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뭐내 영역이냐 그런 고민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뭐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것, 계속 소비하고 많이 많이 소비하는 만큼 많이 많이 버리게 되는,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고 자연을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의 어떤 지점에서 어, 회복하는 거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그냥 그 고민들이 있어서 그냥 환경을 뭐 공부하든 연구하든 뭐 보호하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뭐 갖고서 예, 그동안 있었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삶 속에서 그냥 굉장히 일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어떤 대중강연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저는 완전히 막 뭐도 안 하고 막 뭐 전혀 일회용품 안 쓰고 전기도 다 맨날 아껴 쓰고 불 닦아놓고 뭐 이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전혀 그렇지 않고 뭐 그와 동시에 또 편리한 삶을 추구를 해요.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결국에 또 환경 오염의 주범이 스스로 되는 또 입장에서 그 고민 그 갈등을 그들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고균형 속에서 예, 저도 다행히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그냥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족함들 때문에 또, 또 힘들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음, 네, 감사해요. 배우님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또? 네, 있습니다. 네네.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 혹시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으로서의 존재인가요? 오, 어, 혹시 떤 질문이 조금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믿음으로서만의 존재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 무조건 살짝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러면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제가 그거를 잘 답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게 자신이 없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 그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과학, 과학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는 어떤 고민을 건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중학생의 질문이 증명이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로. 증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증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그, 어떤,
제가 하는 일로서 증명하려고 하지는 그런 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어,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영역이냐, 그다음에 또 어떤 과학이 영역이냐, 그리고 과학과 이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어, 명쾌한 답은 스스로는 못 내렸어요. 스스로는 못 내렸고, 음, 음, 그래서 저는, 아까 재원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어, 믿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잡혀가는 이제 제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일을 너무, 어, 억지로 어떤 그런 신앙적으로도 연결시키고자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그냥 이 제 일의 어떤 한계가 굉장히 좀 명확하고, 어, 이게 막 이 일이 꼭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너무 거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일을 단순하게 어, 그냥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일을 함으로써 제가 받는 이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또 얻고자 함, 이제 그런 이제 그냥 내 일상에 그냥 충실하자라는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일단 하고 있어서, 어, 이 꼭 이 어떤 과학과 어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꼭 찾아야지 뭐 이런 생각은 못 안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방금. 재원이 플러스 1점. 어 준비를 아, 다음에 좀 잘해와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제 다음 달 이제 몇 주 없어 안 있으면 이제 만나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보낼 사주가 너무 기대돼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 안 근데 만나셨죠 직접은? 네네 한국에 갔을 때 아, 잠깐 지아는 만났고 이제 오는데 오면 저희 집에서 이제 머물거든요. 같이 여행도 같이 아, 다니고 아 너무 기대돼요. 저의 네. 지로는 리더가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은 늘 하라는 거거든요. 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 학생들의 질문이 이렇게 저를 당황시킬 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러게요. 저도 네. 뭐 방금 질문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그냥 머리 아파서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다시 어, 뭔가 탁 떠올랐어요. 네, 틈새를 노리자면 우리가 늘 교회가 아, 답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설득이 안 되는데 그 답을 강요받을 때 맞습니다. 정말 되게 폭력적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네, 이게 네, 맞아요. 나는 아직 그걸 동의하거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미 이건 답은 이거야. 이게 맞아라는 걸 음. 강요할 때 네, 그거를 네. 참 느끼는 마음이 전 답답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저도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일단 미안해요. 재원하고 지아 우리 멘토님하고 둘만 얘기해서 일단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제가 교수님 제 개인적인 고민을 하나 좀 공유하려고 해요. 아, 네. 우리 제 지아하고 재원이도 이제 미국 오면 알겠지만 저의 가장 환경에 관련된 가장 저의 큰 죄책감은 또 영적인 부담감은 네. 아마존 택배 박스예요. 어, 그 아마존을 시키면 재원하고 지아는 한국에서는 쿠팡 뭐 이런 거 하지만 내가 쿠팡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박스가 어떤 게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게 골판지라는 종이를 아마존에서는 써요. 아마존 주문을 음, 하거든요. 쿠팡이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이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박스가 막 5개, 알뜰 때면 10개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 그 종이들이 각 집집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몇백 개 집들이 있는데 그 막 쏟아져 나오는 아마존 박스를 볼 때 막 저는 그게 아 이거를 좀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재활용하면 좋겠는데 음, 참 좋은 자원일 텐데 이제 그 고민을 해요. 음. 뭐 저 답 없지만 누가 이거를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이제 얼터네이티브 시멘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경고하신다고 하니까 공학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고민을 한번 그냥 공유합니다. 예. 우리의 존재가 죄네요, 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연구 주제 중에서 그 패킹 소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어제도 뭐 그런 것도 이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학회 같은 데서. 근데, 또, 양심적으로 또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발표를 하고 또 이러고 오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I hear you, 교수님. I hear you. 자, 오늘 또 토요일 아침에 또 귀한 시간 내준 지아 재원이도 고맙고 빠지지 않고 나와줘서 고맙고 또 명지혁 교수님 또 가족들 아기가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안 끝나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녹화해서 점프 유튜브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 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 네. 가면은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 네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멘토 참여한 학생들하고도 기회가 돼서 기수가 함께 모일 때 같이 모시고 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생들도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